경상남도 최북단 거창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원 의원입니다. 오늘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금까지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뽑은 가장 우선한 저출산 정책 분야로 일육아 병행 제도 내실화를 꼽았습니다. 결국 일과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가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방향키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제도이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일 생활 균형 정책에 대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일 생활 균형 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일 가정 양립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나 유형 근무 장려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로시간 컨설팅이나 가족 친화 인정기업 지원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일생활 균형 지수를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종합 점수가 58.2점으로 전국 평균 58.7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도 단위 균형 지수는 9개 도 중에서 3위로 도 평균 57점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일생활 균형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와 분야별 개선 사항을 파악해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서 총 근로시간이 전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률도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도의 노동 여건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손실분 지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원책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 기본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일생활 균형 기본 계획을 22년도 11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추진 기반 구축과 문화 조성, 그리고 기업 중심 정책 지원 등 3대 목표를 가지고 9개 실행 과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9개 실행 과제 외에도 추가로 돌봄 지원을 위해서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이나 아이돌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등 우리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생활균형 기본계획 수립용 역시 일생활균형 지원센터 조직 운영 방안도 포함된 걸로 파악하는데 검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사민정협의회나 여러 가지 기관 간 거버넌스는 잘 구축되어서 우리가 균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9개 실행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사업이 확대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가족 친화 인정을 받은 기업 및 기관 현황과 인센티브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도내 기업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정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에 203개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우리 대기업 13개, 그리고 중소기업이 124개, 공공기관이 66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장기간 가족 친화 인정을 유지하는 가족 친화 최고 기업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이를 위해서는 경상남도의 정책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의 아동의 나이 학대 등
육아 지원 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현장의 애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정책적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건의한 결과 단순 노무비자인 이나인의 경우에 전체 비자 쿼터가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5천 명으로 늘어났고,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조선업에는 연간 5천 명씩 비자 쿼터가 신규 확대되었습니다. 농업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쿼터가 4,190명으로 현재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증가된 이제 비자 쿼터와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무원 사업으로 올해 창원, 김해, 양산에 3개소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서부권과 남부권에 우리 도지자치사업으로 2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들어온 이후에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인력의 근로 환경 실태와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경남연구원과 함께 올 상반기부터 경남 외국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실태 조사도 좀 확대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민청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 명분을 내세우며 유치 도전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동향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가 외국인 수가 전국 3위고 또 문화 다양성 축제의 만프도 개최해온 점 장점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정부적인 우주항공청이 우리 도에 개청이 되었고, 또 출입국 기능의 대부분이 사실 인천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걸 본다면 유치의 제약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동향이라든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도의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고, 오늘 도정 질문과 관련해 국장님의 덧붙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과의 공감 형성도 필요하고, 또 이민이 가져오게 될 사회 전반의 영향을 고려해서 법적 제도적인 어떤 여건 마련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인력부터 고급 인력부터 산업 현장의 인력, 또 간병이나 가사관리 같은 생활 밀착형 인력까지 전체적인 국내 수요를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외국인 유학생부터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해외 유학생 1만 명 유치, 또 외국인 인력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나름대로의 원스톱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큰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으로 일과 삼터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경남이 희망적이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